그때 등 뒤에서 누가 장자 머리를 딱짝대기로 때리더래요. 보니까 밤나무밭 지기가 막대기로 장자가 밤 따는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장자 역시도 승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결국은 좀 더 높은 곳에서 내가 승리했다고 자만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남 따라가려고 내 인생을 그렇게 무시하고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 참나를 찾는 순간 진정 위대한 진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장자의 미학입니다. 아름다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곁에 있다. 이것이 장자 철학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장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다 꿈인 것 같다. 어느 날 장자가 가다가 길가에서 낮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뭐가 됐어요? 나비가 됐어요. 호랑나비가 됐어요. 세상을 보니까 내 눈앞에 다 들어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꿈에서 깨니까 장자예요. 볼품없는 시골뛰기죠. 장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꿈을 꿔서 아까 나비가 됐는지 아니면 나비가 꿈을 꿔서 지금 내가 됐는지 도대체 지금 내가 꿈속에 사는 게 이게 모습인지 그 꿈이 내 진실인지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바탕 꿈에 불과한데 어찌 내가 내 스스로 승리했다고 하고 나 혼자 잘났다고 하고 나 혼자 위대하다고 하며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는가. 부시자, 깨자, 그리하여 참나를 찾자. 이게 장자의 미학, 진인의 철학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장자가 들려주는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남들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진정한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빈 토플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정말 미국의 정가를 비롯해서 이 서양에서도 동양 철학에 대해서, 동양 고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장자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관심이 높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문명사적 큰 어떤 틀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 장자가 갖고 있었던 그런 다양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합리성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합리다. 어떤 이치에 합당한 것만이 진리였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있고 피조물이 있고, 그것이만이 이치인 거죠. 또 아니면 과학문명 이런 진화론으로 보면은 어떤 원리는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생각이 지쳐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결국 뚫고 세상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대요. 세상은 그런 합리적이지 않는 다양함이 뭔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 시대라, 이 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동양적 사회다. 합리만 갖고 설명 안 되는 이러한 우리가 모르는 이 복잡계의 현실이 있구나. 그래서 물리학에서든 미학에서든 경영학에서든 물건 잘 만들어서 팔면 고객들이 와야 되는데 왜 저 집에 가냔 말이죠. 합리적 설명이 안 되는 그 집만의 따뜻한 아줌마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음식이 꼭 맛만 있어야 가요? 그냥 그분만 보면 맛있어. 그게 서양서 설명 못하는 부분이에요. 음식의 가치는 꼭 음식 맛이 아니라 다양한 복잡한 다양한 요소들로 이어진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경영, 경제, 미학 쪽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마 노장에 대한 접근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서양에도 고전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서양 고전과 동양의 고전의 다른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쨌든 서양도 서양 나름대로의 역사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축적된 게 고전들이고 그 위대한 고전들이 참 많습니다. 동양은 나름대로 다만 이제 큰 어떤 그 차이는 큰 분별이 있겠죠. 예. 근데 사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오리엔탈이다, 아니면 웨스타니즘이다, 그러니까 서양이다, 동양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이것도 편견이에요. 왜 동양이에요? 지구가 그렇게 동서가 있나요? 어쩌면 그건 어느 한 곳에서 바라본, 즉 유럽에서 바라본 동쪽이기 때문에 동양이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저 동쪽이 서양일 수도 있대도요. 그러네요. 극동아시아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요. 극동이란 건 뭐예요? 유럽에서 바랐을 때 Far East Asia, 저 끝머리에 있는 아시아. 지극히 편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서양을 그렇게 무잘르듯이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편견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고전들, 이건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작업들입니다. 베스트셀러들이 아니에요. 베스트셀러는요, 한때 유행했다 사라집니다. 시간 지나면 근수로 달아 팔려요. 고전은요,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이런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적 진리. 네. 그래서 저는 이 동서양의 고전들은 굉장히 우리가 읽어야 될 책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우리가 좀 다르다라고 나누지 말고 비교를 하지 말고 진정한 가치를 고전을 통해서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강의 들으셨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고전에 관심 있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 고전을 접근하려면 쉽지 않아요. 좋긴 한데 어떻게 돼요? 일단 한문이라고 하는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라본 그 눈으로 나도 갈게 선생을 항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 강의하는 데가 있어요. 무료로 특강하는 제 꿈이 그거든요.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고전을 읽는 사람들이 가득한 서당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 홍천 꼴짝이 장락산 밑에 조그만 서당을 져놓고 매월 한 번씩 넷째 주 토요일 날 그 주역, 명심보감 이런 걸 가르쳤더니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벌써 3년 넘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골짜기에 있다고 좀 나오라 그래서 요즘은 좀 사회 나와갖고 얘기할까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건국대학교 있죠? 거기 산학협동관 1층 강당으로 오면 무료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 와서 공자월, 맹자월 같이 읽으면서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15년 되신 분도 있어요. 정말 인생이 달라졌어요. 가족들하고 다 같이 와서 철학 페스티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지런한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힘드시면은 책을 잘 번역된 책들을 보시면은 아마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고전을 접근하면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차례에 걸쳐서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정말 고전이라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쉼표를 찍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차례에 걸쳐서 고전을 재해석해주신 박재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V평생대학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